지역의 문화 관광을 알리기 위해 또 이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지역 문화 자원에 숨을 불어넣고 이야기를 담아서 역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일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은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이연숙 협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연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봄을 맞아서 요즘 관광객들이 참 저희 지역을 많이 찾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유적지에 상주하면서 해설을 해드리고도 있고요.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이 또 여러 코스를 가시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직접 버스로 동행 해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문화관광해설사협회 대표를 맡고 계신데 네.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협회는요, 지금 현재 29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2개 시군에서 유적지라든가 관광지,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NGO 단체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구체적으로 해설사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그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행사의 여행 가이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지역의 유적지나 관광지에 어떤 그 대상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대상물에다가 이야기로서 옷을 입혀드리는 그런 역할을 바로 저희 해설사가 하고 있습니다. 대상물에다가 옷을 네. 입으려면은 네.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공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매년 그 직무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화학습을 계속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의 해설사들이 어떻게 해설을 하나 그것도 벤치마킹 하면서 저희들이 완전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네. 이렇게 네. 자기 개발을 하고 네. 계시는데요.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300명에 가까운 분들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해설사협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들의 역할은 우리 지역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안내와 해설을 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사회봉사활동을 덜어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활동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해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봉사잖아요. 그런데 해설이 아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서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가령 소록도 한센이 마을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2년 전에 우리가 세월호에 그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팽목항에서 또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우 시설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 그러니까 가령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힘든 일들이 모아진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힘든 작업을 하는데 또 도움도 드리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다 환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따뜻하네요. 네. 저희도요, 이렇게 한국어 관련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나면 활동은 제가 했지만 사실 되레 제가 받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활동하고 나시면 어떤 느낌들이 가장 많이 생각들을 지배하시나요? 글쎄요, 뭐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 사회는 더불어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아주 작은 역할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함께 가는 사회, 동행해 가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저희들이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는데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설사를 저희 스튜디오에 초대를 했으니까 저희가 또 해설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굉장히 즉흥적으로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질문인데 밖에서는 이미 땅끝 관광지 영상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땅끝 관광지 영상이 이제 곧 플레이가 될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해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희망이 몽실몽실 피어나는 해남의 땅끝마을입니다. 서울에서 여기 이곳 땅끝마을까지는 천리길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망대에 와 계십니다. 이곳은 2002년도에 햇불 모양을 따서 네. 개관된 전망대고요. 이곳에서는 다도해가 환하게 보이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땅끝마을에 와서 희망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다에서 유입되는 첫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18년이라는 경력을 무시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 문화관광 해설사 일을 어떻게 하게 되셨을까 싶거든요. 네, 제가 어느 유적지를 갔었을 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그때는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유적지에서 궁금했던 것을 집에 오면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저라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게 된 일이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보면은 네. 가족들의 응원이 없으면 사실 힘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남편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엄마 가서 잘하고 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영상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과 남편에게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늘 분주하게 다니는 엄마를 또 아내를 이해해주고 이연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지원해줬던 성진이와 그리고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늘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정보가 부족했을 때는 각자의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주는 아들 성진이 그리고 늘 항상 제대로 못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짜증 한번 내지 않는 남편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단 말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전달됐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협회장님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제가 지금 해설사 경력으로는 금년이 18년째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느끼고 배운 거라면 어떤 그 나눔의 정신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처음에 화합과 상생을 하자라는 그런 모토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00여 명이 가까운 우리 회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은 유적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저는 이제 많이 살진 않았지만 네. 그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기억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16개월 사이에 부모님과 그리고 저의 가장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오빠가 갑자기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이별이었기 때문에 그 이별을 보면서 제가 그 교훈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매사 살아가면서 이별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협회 차원으로 본다면 어려웠던 일을 추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우리 그 회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 기획하고 추진하고 결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일을 해놓고 나면 또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극복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사람의 힘을 모은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앞서서 이제 이별 연습을 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별 연습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만나야 될 시간에 그냥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 나중에 보자, 내일 보자, 나중을 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이 보고 싶을 때는 볼 수 있을 때 보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별 연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걸 제가 오늘 배우게 되네요. 그랬어요? 네. 그 여러 사람의 이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또 내부적으로 힘든 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일의 결과가 뿌듯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뿌듯했을 때, 감동적이었을 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국내 연수를 이제 매년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아산 현충사의 그 주변에가 있는 네. 이순신 장군 묘역을 저희들이 방문했었거든요. 네. 우리 전라남도는 여수의 거북선 축제, 그리고 해남과 진도 사이에 울돌목을 가지고 명량대첩 축제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이순신 장군 묘역에 저희들이 답사를 가면서 제가 깜짝 이벤트를 좀 했어요. 어떤 이벤트를? 어차피 이제 그것은 방문하는 코스이긴 했지만, 우리 한 회원이 거기 장군 묘역에다가 제사상을 차릴 수 있는 제수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회원은 장군에게 바치는 헌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명량의 울돌목, 그러니까 울돌목에 물을 떠다가 장군한테 명량대첩 축제도 우리가 잘 진행했고, 지금도 이렇게 당신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이 땅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명량의 물을 떠다가 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거기에다가 유교식의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향,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연출을 하니까 회원들이 굉장히 당시에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해야겠다 미리 기획하시고 추진하셨기에 네. 또 회원분들도 그 받는 감동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 지석인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시고 또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어떤 가치관을 살고 계시나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다음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너는 세상에서 살 때 무슨 일을 하고 왔니?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제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왔다. 이것도 참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타인을 향한 눈빛이었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출세지향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출세도 좋지만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제 모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수고한 대가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직장도 내가 가치지향적인 직장을 다니면 남에게 봉사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를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봉사를 같이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어서 아이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치관은 저 하나보다는 남들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저희 가치관이기도 하지요. 네. 저는 얘기를 나누면서도 네. 참 이분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아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협회장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깐깐한 성격이거든요.
제가 그 해설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회를 살면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이렇게 남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지만 남들도 제 삶을 터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해설사를 하다 보니까 자존심도 그리고 상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도 뭐 이런 것들 다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협회를 운영하면서 융통성과 깐깐한 성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회장님 앞에서는 정말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안 통한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역대 회장님들도 계셨지만 우리 전라남도 해설사 협회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그런 회장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제 18년째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협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다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일을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런 사실을 반증하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성취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걸 굳이 뭐 성취 노하우라고까지는 할 건 없는데요. 제 삶의 방향이 원래 그 정직이라든가 상대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곧 이것은 친절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알아주는 것은 저는 친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프로그램들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해설사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전라남도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매년 신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2개 그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잉이 되지 않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엄청 관광지로서 지금 현재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해설사들이 더 필요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해설사들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교육 그 위탁기관에 추천서와 함께 서류를 보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면접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설사로 선발이 되면은 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소양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문화, 관광 이런 공부도 하지만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 우리도 손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설사 나름의 마케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어떻게 대하게 될 건가, 그리고 그러니까 기법이 되겠죠. 해설 네.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목을 9과목을 100여 시간 정도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기 시험이라든가 현장 시험 테스트를 받고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저희와 함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 테스트 보는 날은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몇 년 이렇게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떨면서 테스트를 받곤 하기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 일을 하려면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테스트도 받고 그래서 해설사가 됐는데 네. 이 일을 아무래도 오래 하고 계시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방송인은 네. 상황에 대한 대처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해설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관광객들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다면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령 술에 취한 분들도 계셔요. 봄나들이 오셨으니까 또 한 잔씩 하셔서 이제 어떤 게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응급사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고증을 따지는 분들도 계셔요. 굉장히 다양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지휘권자는 해설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침착하게 행동하고 다툼이 없는 해설을 하는 게 저희들의 덕목이겠죠. 그래야만이 지금 전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호남의 향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는 특히 농수산물 판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재방문의 효과가 연결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어떤 덕목은 대승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대하는 게 우리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대승적인. 그 봄이잖아요. 네. 저희 전남 지역이 참 관광지가 많은데요. 봄에 놀러 오면 참 좋을 만한 관광지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봄은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고 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월 달에 그 구례에서부터 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매화축제, 산수유 축제, 또 해남의 매화축제 등등 꽃축제가 많았는데,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청산도, 완도 청산도에 슬로우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수 진달래 축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목포의 유달산 축제, 영산포의 홍어 축제, 영암 왕임 문화 축제, 그리고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너무너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축제들이 많죠. 네. 네. 축제 풍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축제들이 많죠. 네. 네. 앞으로 이제 협회 대표로서 이뤄가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일단 그 지역의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그 안내하시는 분과 또는 해설사들과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그 플랜을 짜잖아요. 네. 이것을 저는 전남의 관광정보센터를 만들어서 22개 시군의 허브의 기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해설사 일자리도 창출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령 목포를 찾아왔을 때 목포의 안내를 받아야 되고 해남을 찾아오셨을 때 해남의 안내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관광정보센터에서 22개 시군을 총 이렇게 계획을 짜줘서 그들이 여행할 수 있은 여행하면 조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역의 그 담당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또 전남 도민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방법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지역을 바로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잖아요. 날씨가 풀리는 대로 우리 가까운 지역부터 서서히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길을 묻거나 유적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정말 잘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 전라남 도민 모두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관광 자원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의 숨은 일꾼,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문화 자원을 더 재미있게 소개하는데 열심을 다해주길 응원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민들도 지역의 문화 자원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여기에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